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강의하고 있는 경영학부 김상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이제 주제로 조직 전략과 경쟁 우위, 조직 전략이 경쟁 우위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서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들 보실 게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데,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게 영어잖아요. 영어인데 이제 한글로 표현을 하는 특별한 그 용어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보통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이제 첫 번째 차시의 주요 학습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해서 보통 이제 BP라고 이제 줄여서 쓰는데, BP가 무엇인지, BP에 대한 이론적으로는 이제 BP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 오래 전부터 있지만, 너무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뭐 재미가 있지 않으니까 BP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자,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어떤 그 예가 우리 조직에서 뭐 다양한 업무들이 있는데, 그 업무 아니면 뭐 지금 말로 이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최근에는 어떤 부서, 이 부서, 저 부서 이제 교차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그 교차 기능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그 예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련해서 이제 뭐 성과나 모니터링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 중에서 세 가지 BPR, BPI, BPM 각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하면은 크게 두 개, 이제 교차 기능 프로세스, 교차는 이제 뭔가 크로스가 된다는 말이죠. 그 프로세스와 그다음 정보 시스템과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두 가지 관점에서, 먼저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뭐냐? 프로세스 뭐 시스템 여기 하나 적을게요. 시스템. 이런 용어는 우리가 하나의 특정 일, 업무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의 일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서 어떤 큰 것을 큰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세부적인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개념적으로는 조직과 조직 파트너 및 고객에 가치를 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연관된 활동들의 지속적인 집합이다. 즉, 어떤 조직이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서의 업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서 그 활동들이 하나처럼 이루어졌을 때 뭔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전체를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어떤 세부 이제 업무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세 가지 주요 요소가 투입 자원 산출해서 순차적이에요. 이게 그림을 그리면 인풋 투입된 게 이 자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아웃풋으로부터 나온 어떠한 피드백을 가지고 새로운 인풋이 들어와서 새로운 프로세스 과정을 거친다. 뭐 그런 개념인데, 인풋은 말 그대로 프로세스 속으로 흘러가고 프로세스 활동 결과로 변형되는 어떤 자재, 서비스, 정보 같은 걸 인풋, 소위 말해서 사람으로 따지면 먹는 거죠. 먹는 거. 먹어서 우리 그 안에
뭐 식도를 거쳐서 뭐좀 약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먹고 뭐 식도를 거쳐서 위에서 이렇게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되고 나머지 찌꺼기들 장을 통해서 산출, 아웃풋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상상하시면 되겠는데 산출은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여기 우리 비즈니스 상에서는 즉 가구 공장은 예를 들어서 원자재, 원목, 나무라는 것을 인풋으로 넣어서 중간에서 공장에서 나무를 다듬고 자르고 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칠을 하고 예? 해서 의자라고 하는 아웃풋이 나왔다. 그런 식이죠. 모든 일들이 인풋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산출이 있다는 거죠. 예.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는 만약 프로세스에 고객이 포함된다면 그때 고객은 조직에 대해 내부적이거나 외부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내부 보고 프로세스를 받는 사람이 관리자라고 하면 내부 고객의 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대조적으로 조직의 제품을 구매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실행 과정의 어떤 외부 고객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것, 좀 더 잘하는 조직은 이들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냐 그겁니다.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제거함으로 해서 아웃풋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수정을 함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효율성은 여기 나와 있는 효율성 프로세스에서 어떤 일을 잘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에 뭐 지체도 없고 돈이나 자원 낭비도 없이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로 고객에게 가치 있는 산출물을 만들어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 진행을 하는 거. 효과성은 어떤 고품질의 제품과 같이 이제 프로세스 고객에게 좀 더 가치 있는 산출물을 주는 겁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만 잘 디자인을 해도 그 기업, 그 조직의 경쟁 우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은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잘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낸다.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경쟁 기업보다 우리 조직은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업은 그래서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예시해서 회계, 재무, 마케팅, 제조 업무, 인적 자원, 그 다음에 MIS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회계는 뭐 미지급금 계정 관리, 미수금 계정 관리, 기타 등의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것들 회계 업무에서 하는 회계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입니다. 재무에서 하는 업무들, 마케팅에서 하는 업무들, 제조 업무 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하는 업무들, 기타 등등 업무들인데 이 일들이 하나의 일이 아니라 다른 일들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이 틀려질 수 있다는 거죠. MIS 좀 더 크게 적어놓은 이 부분을 보시면 엔티바이러스 제어, 컴퓨터 보안 문제 사건 보고, 컴퓨터 사용자 훈련, 컴퓨터 사용자 관리자 훈련, 재복구 절차, 전자메일 정책, 인터넷 사용 정책, 기타 등등 이게 MIS에서 하는 일들인데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얼만큼 잘 연결되어서 흘러갔을 때 MIS 부서가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프로세스가 요즘은 보시면 특정 부서 내에서만 여기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회계와 마케팅, 회계와 제조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차 기능 프로세스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단위 기능 영역에 대한 책임은 없다. 프로세스 단계는 협력과 조정하에 수행된다. 조달과 주문 처리 교차 기능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차 기능 프로세스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왜 교차냐?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다 지금 이제 이 시기에 아니면 이 시점에 원하는 게 좀
여행을 가고 싶죠. 여행은 언제나 뭐 설레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으니까 여기 딱 보시면 여행을 갈 때 비행기표 예약을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행자고 여러분이 그 상대를 하는 대상자는 항공사 웹사이트입니다. 항공사.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데 어떤 가정이냐? 여기서는 뭐 인터파크 투어나 아니면 뭐 노랑풍선이나 뭐 우리 쓰는 그 항공사가 아닌 네이버 뭐 여행 사이트나 뭐 제3자 여행 사이트 있죠. 그 길을 통해서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시아나 항공사 뭐 아니면 뭐 제주항공사, 예? TA 항공사 웹사이트에 직접 가서 예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중간에 인터파크 투어나 뭐 다른 제3자 여행사가 들어가면은 프로세스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항공권을 예약을 한다. 그래서 제주항공.com에 가서 항공사 비행기 티켓을 예약을 할 경우 그러한 가정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한번 보시죠.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갈지 언제 갈지 계획을 잡겠죠. 여행 계획을 잡습니다. 여행 계획이 서면 뭐 언제 가고 싶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보통은 비행기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숙박을 확인하죠. 비행기에 비해서 왜 숙박은 비행기에 비해서 선택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간다. 제주도 비행 항공권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죠. 그리고 방을 예약합니다. 그리고 뭐 렌트카를 예약하고 기타 등등 그렇게 그것도 다 귀찮으면 그냥 패키지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비행편을 이제 확인하죠. 그래서 내가 뭐 몇 월 며칠 몇 번 며칠로 가고 싶은데 제주항공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좌석이 있는가 확인을 해요. 없으면 아니 오면 다시 돌아가서 다른 여행사 웹사이트 아니면은 다른 날짜로 비행편 확인하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있어. 예. 그러면 티켓 주문을 하게 되죠. 예약을 해서 티켓 주문을 합니다. 내가 제주항공 웹사이트에서 주문한 그 티켓 주문 뭐 예약 뭐 확정 그 버튼 누르죠. 네. 마우스로 누르면 그 정보가 통신망을 통해서 쭉 해서 항공사 웹사이트와 연결된 시스템으로 갑니다. 무슨 시스템이냐? 티켓 주문 시스템이라고, 아니면 티켓 예약 시스템, 그런 뭐 자기들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거기에 정보가 와서 티켓 주문 접수가 됩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뭐 인터넷상에서 뭐 물건 주문하면 아니면 저기 어디야 뭐 배민에서 뭐 배달 주문하면 배달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 문자 오잖아요. 예, 주문 접수 그 데이터입니다. 접수를 해요. 자, 그리고 항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그 좌석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왜?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정보는 100% 실시간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약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예약을 할 수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확인하죠. 저도 예전에 망설이다가 날짜 다 정해놓고 갈까 말까 예약할까 말까 망설인 과정에 예약하자 하고 그 사이트에서 눌렀더니 이제 그 없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트 상에서는 웹사이트 상에서는 자세히 있는 걸로 나왔는데 그 사이에 누가 이제 한 거죠. 그때 이제 그 사이트를 이제 다시 리프레시 해가지고 그 정보를 다시 이제 갱신을 시켜놔야 되죠. 뭐 어쨌든 이제 항공사에서 다시 좌석이 있는 걸 확인을 합니다. 좌석이 있어요. 좌석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고 예약하면 뭡니까? 결제해야 되죠. 결제 뭘로 할 거냐? 신용카드로 요즘 뭐 신용카드 아니면은 뭐 요즘 뭐 현금으로 하는 거 아니까 계좌 이체를 하든지 신용카드 하든지 아니면 마일리지로 하든지 그런 옵션이 주어지죠. 여기에서는 신용카드 아니면 마일리지로 지금 나타나 있어요. 뭐 계좌 이체 뭐 요즘 뭐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보통은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쓰니까 신용카드 아니면 그 뭐 직불카드 이런 거 많이 쓰시니까 좌석이 있는가 아니요 하면 여행자한테 없다고 알리는 거고, 있다 하면은 좌석 예약을 하고 결제 프로세스로 넘어가죠. 신용카드 사용할 겁니까? 예, 신용카드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카드 번호 넣고 뭐 저기 여기가 넣고 해서 기타 등등 정보 넣어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카드 정보가 확인이 되죠. 지불 승인이 되냐? 예 하면 항공표는 이제 확인이 됐고 이 티켓 발송해서 이 티켓이 그 이제 여행자 뭐 저기 뭐냐 뭐 스마트폰 뭐 카톡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뭐 그런 데로 이제 가게 되죠. 신용카드 지불 승인은 뭐 안 됐다. 아니요. 카드가 뭐 사용 불가다. 그럼 뭐 여행자한테 그냥 알려주죠. 예. 단순하고 카드 말고 나는 예? 마일리지로 차감을 하고 싶다 하면은 뭐 과정이 뭡니까? 예? 신용카드 사용할 거냐? 예면 이리 가는데 아니오면 마일리지 하고 싶다 아니면 마일리지로 가죠. 마일리지가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되죠. 충분한가? 아, 없다. 충분하지 않다면 여행자한테 마일리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 주고 충분하다 하면 마일리지 차감을 하죠. 그리고 마일리지로서 항공편을 예약을 확인해서 티켓 발송해서 주는 거. 자, 간단한 예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화살표 있죠. 화살표. 많은 화살표.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정보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이게 시스템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여기 이 파트에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인터파크 투어나 중간에 다른 데가 포함된다. 아니면 여기서 뭐 또 다른 뭐 상품을 연결시켜서 한다. 그러면 정보의 흐름이 더 많아지고 프로세스가 더 복잡해집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야지 소위 말해서 제주항공의 온라인 티켓 주문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는 걸 설계를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보 시스템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세 가지 영역에서 정보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고 데이터 획득, 저장, 성과 모니터링. 아까 이야기했죠. 모든 화살표는 데이터 정보가 흘러가는 그게 어디엔가 저장이 되어서 모니터링이 된다는 거죠. 자, 프로세스 실행을 도와준다 해서 정보 시스템은 작업이 완료돼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근로자한테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을 완료하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획득하고 저장한다. 프로세스는 데이터를 생성, 날짜, 시간, 제품 번호, 기타 등 이런 것들 다 생성을 해서 그걸 저장을 합니다. 그래야 기록이 남죠.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제주항공 예약 시스템에 접속을 했는지 그까지 다 남아요. 정보 시스템은 프로세스 데이터를 획득하고 저장한다. 이걸 이제 거래 데이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획득되고 저장된 데이터는 어떤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게 뭐냐? 이거죠. 좌석이 있는가? 확인했는데 즉각적으로 있다 없다를 알려준다는 거죠. 바로 웹사이트 상에서 좌석 없다면 뭐 그때는 예약 불가하다 뭐 이렇게 바로 알려주잖아요. 성과 모니터링에서는 정보 시스템의 어떤 세 번째 기여가 이제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정보 시스템은 그 두 가지 이제 수준에서 이제 프로세스 레벨, 인스턴트 레벨. 인스턴트 프로세스는 이제 아까 뭐 1번, 2번, 3번, 4번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일들이 연관되었을 때에 이 전체를 프로세스라 하고 인스턴트는 각각 하나하나만 봅니다. 하나하나만. 건별로. 프로세스는 전체로서 프로세스고 인스턴스는 특정 작업이나 활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수준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는 어떤 회사가 이제 특정 고객 주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뭐 이행 프로세스 내에서 주문이 어디에 있는지, 전체 주문은 배송이 되었는지, 그렇다면 언제 됐는지, 어떻게 그렇지 않다면 뭐 언제쯤 출하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뭐 하나하나 그 사이에서 하나하나만 확인을 하는 게 인스턴트 레벨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기업 조직은 계속 개선을 해야 돼요. 프로세스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전략이 있는데
그런 전략들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되는 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BPR.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급진적 설계라고 좀 표현을 하기도 하고, BPI는 순차적입니다. 순차적. 좀 이제 천천히 간다 그런 개념이고, BPR은 쉽게 이야기해서 급진적이란 말이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링, 예? 여기인데요. 마이클 해머와 이제 제임스 캠피가 이제 93년도에 이제 이야기했는데 급격한 더 재설계, 예? 전체를 소위 말해서 그냥 다 엎어버리고 새로 한다 그 말입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 전체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다.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전체를 다 새롭게 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저항도 셉니다. 왜? 조직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 새로 한다고 하니까 싫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걸 이제 선호하고 새로운 것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BPR이고, BPI는 점진적인 여기 있네요. 점진적인 방법이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한다 보시면 돼요. BPR은 한 번에 그냥 확 다 엎어버리면, BPI는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심의 운영으로 옮겨가는 점진적인 방법, 어떤 변동의 근원지인 원인을 규명함으로 해서 프로세스 산출물의 변동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해서 하나하나씩 해보자. 예? 그래서 조직이 업무를 하는데 좀 덜 방해적입니다. BPR은 소위 말해서 우리 집 전부 다 전체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짐 빼고 가족들 당분간 어디 저기 근처에 딴 데 가서 살아야 되고, BPI는 이번에 화장실만 고치고 그 다음에 작은 방 도배만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 현장에서는 BPI 같은 경우는 조립 라인에서 어떤 기계가 뭐 파손이 되거나 고장이 났다 그럼 그 기계만 바꾸면 되는 거죠. 식스 시그마가 BPI에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론이라 하는데, 식스 시그마는 이제 그 주요 목표가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해, 식스 시그마는 이게 통계적 기법입니다. 통계적 기법. 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계적 기법이고, 이게 뭐냐면 이제 기본이 100만 개의 산출물당 3.4개의 결함. 그러니까 뭐 어떤 제품 100만 개를 만드는데 거기서 3개, 4개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프로세스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결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점이 있는 제품이나 이제 불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서비스인데, 뭐 이거는 이제 1980년도 이제 모토로라에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모토로라 저기 핸드폰 만들고 뭐 했는데 처음 개발해가지고 뭐 GE, 제너럴 일렉트로닉 뭐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체 프로세스 과정에서 산출된 산출물 중에서 결함이 있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 결함이 어느 수치 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있어서 그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고, BPI를 위한 어떤 그 기본 단계가 정의 단계, 측정 단계, 분석 단계, 개선 단계, 통계 단계. 정의 단계에서는 기존의 현재 프로세스를 활동을 이제 정의한다. 현재를 알아야 되니까. 예? 측정 단계에서는 하나의 산출물,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이걸 생성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과 같은 관련 프로세스 측정 항목을 이제 알아서 뭐 시간 경과에 따라 측정 항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뭐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그런 단계고, 분석 단계는 수집된 데이터를 말 그대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디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개선 단계고, 마지막 뭐 통제, 제어, 컨트롤 단계는
프로세스 매트릭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프로세스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이제 솔루션을 구현해가 주고 개선된 프로세스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정의하고 거기서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개선이 필요한 거 개선을 해서 그 개선된 방식을 통제 계속 모니터링하는 그 기본 단계가 BPI의 가장 기초적인 뭐 잘 되기 위한 성공적인 BPI의 기본 단계고, 자, 이러한 BPI와 BPR을 두 개를 비교하면 BPR은 다 없는다 했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큽니다. 다 엎었는데 그게 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급격한 재설계 하향식입니다. 밑에서부터 의견 받아가지고 할 수 없어요. 위에서부터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바로 실행해. 그냥 그걸 끝내야 됩니다. 시간이 소요되고 조직에 어떤 많은 압도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실패율도 높습니다. 반면 BPI는 이제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낮은 위험, 낮은 비용, 점진적인 변화고 상향식 이제 일하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의견 받아가면서 하나씩 수정하는 거고 시간도 좀 더 덜 들고 뭐 관련된 교육들 뭐 이런 것들 수량화 가능한 결과들 이런 것들 이제 또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조직에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번씩 뭐 조직 혁신을 위해서 우리 그 업무를 갖다 다 한번 고치겠다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정 부분만 좀 조정을 하겠다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직이 다른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관리는 시간 경과에 따라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한 지속적인 BPI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BPI를 하고 나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BPM은 이제 BPI와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조직 전체의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계, 뭐 분석, 구현, 관리 및 지속적 최적화를 지원하는 방법과 도구를 포함하는 어떤 관리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BPM의 주요 구성 요소가 뭐 프로세스 모델링, 웹기업 기술, 뭐 비즈니스 활동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포함이 되는데, 모델링은 말 그대로 프로세스를 이제 뭐 도식화 시키는 거고, 그래프로 이제 표현시키는 거고, 프로세스 모델링은 이제 어떤 그 뭐 구성원들이 프로세스와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작용과 의존성과 이제 직원들이 이제 의존한 시스템 그리고 뭐 과업 업무들 최적화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들을 뭐 이해하는 데 도움이 주고 프로세스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있는 그 BAM이라고 하는 거 이거 비즈니스 활동 모니터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데 각각의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데서 있는 그 활동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BPM을 위하여 사용되는 뭐 통합된 어플리케이션 집단이라고 해서 BPMS 이 뭐 MS는 이제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스위치인데 이 S가 붙어가지고 여러 개가 포함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BPMS는 이제 프로세스 정보 저장소를 포함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 뭐 맵이나 뭐 규칙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시킨 응용 프로그램 세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보시면 뭐 그래서 이제 통합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셜 미디어 도구도 사용하고 뭐 내외부적으로 이제 넘어서 그 기능을 넘어가지고 이제 근로자들끼리 협력을 하고 뭐 시뮬레이션 하고 교차 기능들 수정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좀 통합된 그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번 차시에는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거기서 이제 BPR과 이제 BPI 그다음에 BPM이 무엇인지 방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이거와 이어서 기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관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다음 차시 내용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조직은 그러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뭔가 개선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전체를 다 엎거나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왜냐하면 우리 조직 내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서의 많은 변화가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 대한 어떤 변화와 압력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 조직이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에서는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압력에 대한 이해와 비교, 그 다음에 기업 압력에 대한 조직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 문헌은 우리 교재 확인하시면 되겠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